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아들의 3주기 제삿날. 며느리 지수는 절 한 번 올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늦게 간병인 아르바이트를 간다는 지수가 올라탄 건 골목 끝에 대기 중인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저 시간에 어디를, 그것도 저런 차를 타고 3년간 믿어온 며느리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직감한 시어머니 영수는 택시를 잡아 추격하기 시작했죠. 택시가 멈춰선 곳은 산속의 거대한 호화 저택. 그곳에서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영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죠.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장례까지 치른 아들 현우였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죽은 후 3년 동안 어떤 진실이 감춰진 걸까요? 며느리의 매일 밤 외출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과 한 가족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지금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자정이 막 넘어선 시각, 박영수는 안방 창가에서 며느리의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현우의 3주기 제삿날이었는데 지수는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서 절 한 번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뒷정리하겠습니다.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영순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왔지만 지수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영순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 아래층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화장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영수는 아래층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급히 창가로 달려가 내려다보니 지수가 짙은 화장을 하고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집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어디를, 영순이 중얼거리며 지켜보는 사이 지수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은 번호판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수는 평소에 밤늦게 고액 간병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닐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영순이 옷을 급히 갈아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골목 입구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저기 검은 차 있죠? 뒤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돌려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급한 일이에요. 영순이 손을 모으며 애원하자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한참 올라가자 거대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영순이 요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택 앞에는 보안 초소가 있었고 경비원이 지수에게 출입 카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능숙하게 전용 카드를 건네며 익숙한 모습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저택의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에서 나오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영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현우야. 3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화려한 정장을 입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영순 쪽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지수 비서, 오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현우가 지수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호합니다.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지수가 공손하게 대답하며 숙련된 태도로
현우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를 이지수 비서라고 부르는 광경에 목이 메었습니다. 오열하며 바닥을 보니 작은 명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순이 주워보니 태성그룹 후계자 전담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무슨 일이야? 영순이 명찰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척하며 지수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지수가 방에서 씻고 나온 뒤 가방을 정리하는 사이 영수는 조용히 지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가방을 열어보니 거액이 입금된 통장과 함께 이상한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병에는 기억 억제제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현우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지수가 잠든 사이 영수는 지수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현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의 화면이 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현우를. 영수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담장을 기어올라 정원에 침입했습니다. 현우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영순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우야, 나야. 엄마야.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현우가 영순을 침입자 취급하며 경비대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사색이 되어 영순의 입을 막고 급히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도청 장치가 도처에 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하실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지수가 영순을 끌고 내려와 문을 잠그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순이 지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쉿!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지수가 영순의 입을 다시 막으려 하자 영순이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수가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3년 전 사고 당시 뇌 손상을 입었어요. 기억을 완전히 잃었죠. 뭐라고? 영순이 벽에 기댔습니다. 태성그룹 안주인 명숙이라는 여자가 현우를 데려갔어요. 자기 죽은 아들의 대역으로 세우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현우 얼굴을 성형시키고 매일 기억 억제제를 먹여서 후계자로 조작하고 있어요. 그럼 넌 뭐야? 왜 거기 있는 거야? 영순이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명숙이 현우 목숨을 담보로 저를 협박했어요. 저는 현우 곁에서 감시하는 스파이가 되어야 했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돈을 받았잖아. 영순이 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어머니, 저는 현우를 살리려고. 지수가 뺨을 만지며 울먹였습니다. 명숙의 감시를 피하려면 어머니께도 차갑게 대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현우가 위험해져요. 지수가 손을 떨며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지난날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정원에서는 현우가 영순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현우가 이마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노파의 눈빛에서 느꼈던 강렬한 기시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이 아련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서재로 들어가 지수가 매일 챙겨주던 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지 않고 서랍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현우가 약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명숙이 보고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인, 외부인이 저택에 침입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명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지수와 접촉한 것 같습니다. 이지수를 당장 불러. 명숙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지수가 명숙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의자를 돌려 지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외부인과 뭘 했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수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누군가와 만난 건 확인했어. 명숙이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명숙이 지수의 턱을 잡으며 서늘하게 위협했습니다. 현우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진짜 장례를 치러주마. 명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한편 영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님, 제 아들이 납치당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경찰관이 영순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제 아들 강현우가 3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태성그룹에서 감금하고 있어요. 태성그룹이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잠을 잘 주무시나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영순이 울부짖었지만 경찰관들은 영순을 노망난 노인 취급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영순이 경찰서를 나온 뒤 경찰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그룹입니다. 네,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수는 명숙의 압박이 거세지자 영순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피해 계세요. 너무 위험해요. 내가 우리 현우를 팔아먹은 주제에 무슨 소리야. 영수는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직접 현우를 구해야 해. 영순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이 되자 영수는 다시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의 방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인형을 숨겨둘 계획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목소리 기억나지?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 영순이 작은 녹음기에 목소리를 담아 인형 속에 숨겼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우가 잠자리에 들 무렵 방 안에서 영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기억해. 현우는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머리가. 극심한 두통에 현우가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약을 드세요. 보안 요원들이 현우를 붙잡으려 하자 현우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현우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흘렀습니다. 지수가 뒤늦게 달려와 피를 흘리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지수가 명숙의 수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현우를 해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냉정하게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효용 가치는 다했어. 명숙이 손짓하자 보안 요원들이 지수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놓아주세요. 현우가 위험해요. 지수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지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지수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명숙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다. 내 아들도 곧 뒤따를 것이다. 영수는 메시지를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구나. 영수는 며느리가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여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영수는 오열했습니다. 지수가 감금된 다음 날 아침 영순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려 영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순이 문을 열자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태성그룹에서 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영수는 마지못해 최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탁자에 놓았습니다. 현우 씨의 신체 포기 각서입니다. 뭐라고요? 영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인하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씨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요. 최 변호사가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미쳤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해? 아드님은 이미 뇌사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의미 없는 연명보다는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 변호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영순이 소리치자 최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가 떠난 뒤 영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영순 씨 계신가요? 거친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오기철입니다. 전직 형사고요. 현우 씨 일로 왔습니다. 오기철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순이 문을 열어주자 오기철이 주변을 살피며 들어왔습니다. 현우 씨가 가짜 후계자로 이용되는 진짜 이유를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명숙의 친아들에게 심장을 이식하기 위한 살아있는 부품이에요. 오기철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무슨... 명숙의 진짜 아들은 코마 상태로 지하실에 숨겨져 있어요. 오기철이 파일을 꺼내 영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우 씨의 신체 데이터가 이식에 완벽히 적합하다는 결과 보고서예요. 영순이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식 수술이 3일 뒤로 확정됐습니다. 그럼 우리 현우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구출하지 못하면 정말 늦습니다. 오기철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저택식자재 반입 차량을 탈취해서 들어갈 거예요. 지수 씨와 현우 씨를 동시에 구출해야 합니다. 오기철이 저택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순이라는 할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하가 명숙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우에게 수면제를 투여해 지하 수술실로 옮겨. 명숙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현우는 저녁 식사 때 다량의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현우를 들것에 태워 비밀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지수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아주세요. 현우는 어디에 있어요? 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숙 부인 지시예요. 수술 과정을 지켜보라고 하시네요. 보안 요원이 지수를 의자에 묶고 모니터 앞에 앉혔습니다. 화면에는 수술실에 누워있는 현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안 돼. 현우야. 지수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수는 오기철과 함께 저택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연막탄 터뜨리면 그때 들어가세요. 오기철이 연막탄을 던지자
하얀 연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영수는 지하 통로로 진입했지만 수술실 앞에는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가득했습니다. 통과할 수 없어. 영순이 절망하는 순간 수술실 안에서 의사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영순이 통제실로 뛰어가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저택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수가 결박을 풀고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현우야, 일어나. 지수가 현우를 흔들었지만 현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지수를 쫓아왔습니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그들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현우를 건드리지 마. 지수가 의료기구를 집어들고 저항했습니다. 10분 후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불이 켜지자 지수는 현우를 휠체어에 태운 채 명숙의 목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요. 안 그러면 이 여자 목을 그을 거예요. 지수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을 열어라.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수가 현우를 휠체어에 태운 채 저택을 빠져나오자 오기철이 준비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오기철이 운전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영순이 현우의 손을 꽉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엄마야.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추격차가 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기철이 급하게 핸들을 꺾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1시간을 달린 끝에 작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해요. 명숙 놈들도 찾지 못할 거예요. 오기철이 현우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 상태가 어때요? 지수가 현우의 맥박을 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 억제제 때문이에요. 약물 중화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오기철이 주사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현우가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우야.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영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순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현우야, 이거 먹어봐.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닭죽이야. 영순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현우 입에 넣어줬습니다. 현우가 죽을 씹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맛, 어디선가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오기철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대리에게 연락해야 해요. 명숙의 비자금 장부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대리는 믿을만해요. 현우를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지수가 휴대전화로 김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현우는 지수가 가져온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현우의 일기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수와 첫 데이트를 했다. 너무 행복했다.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지수와 결혼하면 엄마께 효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일기를 읽으면서 현우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나는 강현우. 현우가 중얼거리며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영순이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지수가 돌아와서 현우가 기억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현우가 상처투성이가 된 지수를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무사하면 됐어요.
지수도 현우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편 오기철은 검찰청에 익명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건설의 비리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부당수주, 세금 포탈, 배임. 명숙이라는 여자가 한 짓들이에요. 명숙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초조해했습니다. 사설 킬러들을 고용해. 영순 일가를 모두 제거해. 명숙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밤 검은 옷을 입은 킬러들이 안가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로 일할 때 보안 교육을 받았어요. 함정을 설치해뒀습니다. 현우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킬러들이 집 앞마당에 발을 디딘 순간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으악! 킬러들이 최루가스에 눈물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현우와 오기철이 나타나 킬러들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지수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범죄 증거 영상을 복구했어요. 지수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공개할까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대형 언론사는 태성그룹에 매수됐을 거예요. SNS 라이브 방송으로 터뜨릴게요. 지수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태성그룹 명숙이라는 여자가 장기 이식을 위해 감금했어요. 영순의 절규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태성그룹 미쳤네. 경찰은 뭐하고 있어? 방송이 끝나자 태성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명숙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부인,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해외로 피하셔야 해요. 최 변호사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 비자금을 챙겨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명숙의 도주로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고 현장에서 기다릴게요. 모든 걸 끝내야 해요. 현우가 그 길목에서 명숙을 기다렸습니다. 3년 전 현우가 사고를 당했던 그 교차로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명숙이 조급하게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왜 여기서 멈춰요? 빨리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명숙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앞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우회로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현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명숙 씨. 현우가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를... 명숙이 뒷걸음질 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를 죽이려 했죠. 기억나세요? 현우가 한 걸음씩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언제 널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명숙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사고라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제가 모든 걸 기억해요. 현우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유인해서 트럭과 충돌하게 만든 것도 병원에서 저를 빼돌린 것도 모두 계획이었죠. 증거가 있어? 내가 뭘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명숙이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명숙이 차에서 숨겨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해외 도피용 현금과 각종 비자금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렇게 신봉하던 권력의 기반이죠? 현우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그걸 돌려줘. 그건 내 것이야. 명숙이 달려들어 현우를 밀쳤지만 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권력은 이미 끝났어요. 태성그룹 이사진이 당신을 해임했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어요.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명숙이 광기 어린 눈으로 외쳤습니다. 현우가 라이터를 꺼내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 돼. 내 평생의 노력이. 명숙이 불타는 서류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다발과 비자금 장부가 모두 화염에 휩싸여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현우가 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현우에게 덤벼들려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명숙이 있다. 오기철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강명숙,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합니다. 경찰이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놓아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태성그룹에 이미 해임됐잖아요.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명숙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죽어도 너를 쫓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현우는 비로소 3년간의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현우는 시청에서 사망신고를 말소했습니다. 강현우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되찾았습니다. 현우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해요.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고요. 네, 좋아요. 어머니 앞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다시 하고요. 지수와 현우는 시청에서 새로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수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진짜로 돌아왔어요. 모두들 와서 축하해 주세요. 영순이 기뻐하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영순이네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순이 지수를 불러 따로 얘기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을 2번 살렸구나. 영순이 지수를 꽉 안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죄송했어요. 지수도 눈물을 흘리며 영순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영순과 지수는 과거의 모든 오해를 씻어내고 진정한 모녀가 됐습니다. 현우는 태성그룹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작은 IT 보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현우가 사무실 간판을 걸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대학으로 돌아가 못다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네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지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집 마당에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현우와 지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을 위한 거야. 영순이 물을 주며 나무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와 지수는 그동안 도와준 오기철과 김대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형사님, 김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2분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현우가 정성껏 차린 상을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죠. 오기철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인연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가족처럼 지내요. 김대리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기억을 완전히 회복한 후 지수와 함께 3년 전 약속했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여기 가자고 했었죠. 현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지수가 현우의 팔짱을 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이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저녁, 영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달려와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영순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순이 쓰러진 직후 현우와 지수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알아오신 것 같은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현우와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순서가 있어서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지수가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영수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지수가 자신을 탓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나 봐. 현우도 주먹을 쥐며 자책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식 대기 순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삼순이라고 했잖아요. 현우가 병원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순서가 뒤로 밀렸어요. 누가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수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병원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의무실에서는 명숙이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명숙이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시겠대요. 경비가 명숙을 외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숙이 미리 계획한 탈주였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명숙은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쳤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명숙이 남은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순의 심장 이식 순번을 계속 뒤로 밀어버려.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곧 끝날 일이야. 명숙의 지시로 영순의 수술은 계속 연기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우의 회사 전산망이 해킹당했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회사 계좌가 모두 동결됐어요. 김 대리가 황급히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금이 모두 막혔어요. 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니 태성의 복수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명숙의 지시군요.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려 했지만 카드도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요? 지수가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도가 초과됐다고 나오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 시어머니의 심장을 내 아들에게 주면 내 남편은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둘 다 죽는다. 명숙의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미친 여자가 또. 지수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밤 병원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상전력으로 바뀌는 순간 구급차가 병원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6병동 환자 이송 왔습니다. 가짜 의료진들이 간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없는데요? 간병사가 의아해하자 복면을 쓴 남자가 간병사를 기절시켰습니다. 영순 씨를 빨리 옮겨. 가짜 의료진들이 영순을 들것에 태워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지수가 마침 병원 편의점에서 돌아오다가 구급차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 시간에 왜 구급차가? 지수가 이상함을 느끼고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맨몸으로 구급차 뒤에 매달렸습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달리는 바람에 지수가 도로에 굴러떨어져 무릎과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으악! 지수가 아파하며 일어났지만 이미 구급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어머니를 누가 데려갔어요? 지수가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현우는 즉시 오기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어머니가 납치당했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명숙의 은신처를 찾아야 해요.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기철은 자료를 뒤져서 명숙의 친아들이 숨겨진 별장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야. 명숙이 숨겨둔 비밀 별장이 있어요. 오기철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거기로 가요. 현우가 차에 올랐습니다. 지수도 상처를 감싸고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두운 산길을 질주하며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별장 안에서는 명숙이 영순을 수술대 위에 눕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명숙이 코마 상태인 자신의 아들 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면 함께 죽자. 명숙은 복수에 실패한 절망감으로 별장에 가스를 살포하며 동기어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는 다친 몸을 이끌고 별장 뒤편으로 잠입했지만 명숙의 하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아주세요. 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하수인들이 지수를 구타했습니다. 끝까지 방해하려고? 이제 그만 포기해. 하수인이 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명숙이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현우가 창문을 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해. 이제 정말 끝이야. 현우가 명숙과 대치했습니다. 별장 외부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영순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 영순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현우가 절규하며 영순에게 달려갔습니다. 폭발 직전의 순간 지수가 결박을 풀고 영순의 침대를 밀어 별장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현우는 명숙의 라이터를 걷어차며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야 해. 명숙이 울부짖으며 코마 상태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천장이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별장 전체를 휩쌌고 명숙과 그녀의 아들은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으악, 내 아들아. 명숙의 마지막 비명이 화염에 묻혔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가까스로 별장을 빠져나와 영순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현우가 영순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기철이 헬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야 해요. 오기철이 밧줄을 내려 영순을 구조했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응급구조팀에 연락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헬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의사가 영순을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갑자기?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젊은 환자가 있어요.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현우와 지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영순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동안 현우와 지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화상 입은 손으로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악연이 불타버렸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명숙도 끝났고, 이제 정말 끝났어. 현우도 지수를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8시간 동안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긴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현우와 지수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기철과 김대리도 함께 기다려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김대리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현우와 지수가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지수가 현우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후 영순이 건강한 심장 박동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현우야, 지수야. 영순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현우와 지수가 양쪽에서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영순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어요.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한편 명숙의 사조직은 구심점을 잃고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최 변호사를 비롯한 공범들도 전원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명숙과 연결된 모든 조직이 소탕됐습니다. 오기철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동결됐던 자금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명숙이 불법으로 취득했던 태성그룹 지분도 환수했습니다. 이 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어요. 현우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명숙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걷기 연습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영순이 지수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지수와 영수는 과거의 모든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고 진정한 모녀 이상의 관계가 됐습니다. 오기철은 경찰서에서 복직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현우 회사의 보안 고문이 더 보람 있어요. 오기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현우가 오기철과 김대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족 같은 연을 계속 이어가요. 김대리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수는 현우와 지수가 준비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이 넓은 아름다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지수가 영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영수는 비로소 어둠이 완전히 거친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 집 마당에는 영순이 예전에 심었던 나무를 옮겨 심어뒀습니다. 현우와 지수 그리고
미래의 손주들을 위한 희망의 나무였습니다. 사건 2년 후 영수는 마당이 넓은 전원주택에서 지수가 낳은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영순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우유 먹을 시간이에요. 지수가 젖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영순이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의 보안회사는 업계 1위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실종자 가족 찾기 캠페인에 지원하겠습니다. 현우가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명숙 같은 가해자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지수가 피해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밤 며느리를 걱정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지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지수야, 늦게 들어와도 걱정 안 해.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영순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매년 현우의 가짜 제삿날이 오면 세 사람은 제사 대신 가족 탄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진짜로 태어난 날이에요. 현우가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랑을 기념하는 거죠. 지수가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두 번째 아이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둘째가 생겼어요. 정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네. 영순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영수는 돌아가신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현우가 살아 돌아왔어요. 지수도 정말 좋은 며느리고요. 영순이 묘비 앞에서 가족의 안녕을 고했습니다. 태성그룹은 투명한 경영진에 의해 재건됐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오기철과 김대리는 영순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매번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김대리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의리죠. 오기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노을 지는 바닷가를 걸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몰래 나갔던 그 고통스러운 밤들이 결국 이 찬란한 아침을 위한 여정이었네요.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아픔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현우가 지수를 안으며 고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잠든 손주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구나. 영순이 중얼거리며 깊은 평온에 잠겼습니다. 거실 벽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고난을 이겨낸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영순이 심은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수,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걷는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매일 밤 몰래 나가는 며느리를 의심하며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세 사람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겨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서로를 아프게 했지만 그 모든 고통이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영순, 현우, 지수의 앞날에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